일단 한미 무역 협상에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촘촘히 살펴보고요. 우선 두 분의 총평을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홍 대표님. 네, 이번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요. 네. 마무리를 하루 앞두고 협상이 타결돼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네네. 일본, EU 등 우리보다 앞서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국가와 비교할 때 저희들도 평균 이상의 그런 국가들과 큰 차별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번 협상에 있어서 이게 잘 됐냐 못 됐냐 문제는 앞으로 세부 디테일한 추후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한미 양국이 아마 협상을 해 나갈 텐데요. 그때 네. 잘 꼼꼼하게 따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잘 된 거지만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네. 갈수록 미국의 요구가 거세지고 이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뉴노멀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통상 문제에서 이득을 받았던 WTO 체제, FTA의 그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의 일방주의가 새로운 뉴노멀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 외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런 상당히 정치적 고도의 양국 간의 합의거든요. 실질적인 투자를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기업인 것이고. 네. 또 아울러서 또 이제 관세 부분은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정부와 정부 간에 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관세 문제는 이제 피해갈 수 없지만은 네. 이 투자 문제는 이제 기업이 이게 세밀한 이제 사전 투자 계획을 갖다 수립하고 그걸 또 실천 방안을 가지고 양국 간 또 실무자 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디테일에 가서는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술에 기반한 고도의 정치력을 미국은 보였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스무트 할리 관세법을 만들고 난 이후에 자국 보호주의적 어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대공황을 더 악화시키고 심지어 2차 대전을 발발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까지 발전한 거거든요. 그 뒤로 이제 미국은 반면교사로 이 내용을 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 관세 협상의 이제 마무리 부분 어찌됐든 간에 큰 틀에서 그래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선상에서 합의됐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다만 네. 한국과 미국 간은 FTA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세가 제로 상태에서 서로 하다가 지금 수출 대미 자동차 수출의 가장 지금 현재 큰 시장인 미국인데 예. 미국이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의 70%가 미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일본하고 겨뤄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15% 처음 적용받지만은 이미 일본은 2.5%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12.5만 대비를 하면 돼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제로에서 15를 가니까 대략 한 5% 정도의 지금 가격 경쟁력이 일본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또 많은 대한민국의 협력 하청회사들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결론은 이게 아까 스무트 할리 관세법 이야기했지만 미국 시민들의 소비자 문제예요. 소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남은 큰 숙제입니다. 네,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날짜가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미국에서는 이제 무역 적자를 수지를 좀 완화하는 차원인데 점점점 이런저런 요구들이 많아졌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간에 어떤 얘기가 좀 오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건 우리만 희망하는 게 아니라 미국 쪽이 원하는 얘기도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네. 언제 열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주라고 했기 때문에 한 8월 안으로는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 동맹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된 관세 협정에 대한 마무리, 최종적으로 서명이나 이런 마무리 작업이 있을 거로 보고요. 네. 그 외에 예상되는 것은
미국 측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 언급한 바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된 우리 측의 추가 부담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 북한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중국 관련 이슈. 앞으로 그 대중 정책에 있어서 한미 관계가 한미 동맹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근데 가장 아마 그 이 양국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그 한미 연합군, 그러니까 이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은 강화하려고 강조하고 새롭게 한미 동맹을 개정하려고 할 거고 지금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국이 본토를 공격받지 않는 한 그 서로 같이 그 군사협력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대만과 같은 제3지대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군사협력을 하는 것을 미국 측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가장 중요한 첨예하게 논의될 수 있는 현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 협상 테이블에 없었던 이런 방위비랄지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한 현안도 분명히 언급이 되겠죠? 당연하죠. 예. 지금 이번에 관세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있을 미국 하원 선거에서 내가 이렇게 전 세계와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고 또 미국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로는 뭐 대단한 이제 업적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또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을 또 상당히 달리 또 쳐다보는 그런 상당히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특히 동북아 안보 질서에서 한국의 위치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데 여기가 중국과 러시아의 이 관계 속에서 특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기존의 흔히 말하는 보수 정당 체제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섣부른 이제 미국 측에 뭐 그런 좀 판단이 일정 부분 있어요. 네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8월 중에는 분명히 만날 그런 이제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적인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이런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역할도 있지만은 또 한국의 지금 현재 이 지위라는 것은 또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네. 없어요. 앞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했지만 그런 상당히 중요한 관계를 어떻게 이제 다시 한미 동맹의 그런 어떤 튼튼한 기반 속에서 이걸 같이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한미 관계, 그런 생산적인 대화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틀은 이번 협상에서 협상을 하고 나도 양국이 감정이 생겨버리면 그게 그런 저런 협상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큰 감정은 양국 간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기업을 설득 이해시키고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의 또 정서라는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그런 예. 문제가 충분하게 또 고려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